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2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 교재는 원래 334페이지부터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개발 파트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했던 거 내용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거 한번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자. 그럼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지난 강의 복습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복습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뭘 봤었느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약 4문제 내지 5문제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출제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이 있었죠. 뭘 보고 도시군 관리계획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같은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건 6가지만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 6가지. 머리점만 따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렇게 썼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렇게 해오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를 수립하는 내용들인데 그럼 수립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수립할까? 지난주에 어떤 게 수립 절차들에 대해서 먼저 전번 살펴봤었죠. 그럼 도시군을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먼저 입안하는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가 있다. 그래서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진다. 자, 그 중에 입안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초안을 작성한다는 뜻이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확정짓는 결정 절차로 넘어간다. 이와 같이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구분됩니다. 그때 입안하자. 그럼 초안을 만들자. 누가 만들까? 그 자를 뭐란다? 입안자 또는 입안권자라고 표현하죠. 입안하는 자는 원칙은 누구라 그랬죠? 원칙은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관리건 누가 입안한다? 자기 관할의 장들. 바로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 따라서 자기 관역에서는 자기 관역의 장이 입안을 내죠. 서울에서는 누가 입안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수가.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과천시에서도 과천시장이. 그 다음에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 자기들이 각각 입안한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정비 보존할 것이냐? 자기가 입안하라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직접 입안한다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외가 있다. 입안권자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입안하는 건 어떤 절차를 거친다? 입안 제한이라는 게 먼저 사이에 있었고 이 입안의 제한은 매년 시험 문제 영순이니까 입안의 제한은 우리 살펴봐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직 입안의 제한에 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건 어디냐면 323페이지 거기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입안에 제한한 건 빠졌고 뭐만 났죠? 입안 절차는 몇 단계 거친다? 입안 절차 3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라는 걸 먼저 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뭐가 끝난다? 입안이라는 게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안하기 전에 3단계 거쳐라. 기초조사할 것,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 기주지입 이게 입안 절차 3단계. 자, 그럼 입안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뭐로 들어가자? 결정으로 들어가자. 그럼 먼저 뭐가 나오죠? 결정권자. 누가 결정할래? 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누가 결정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대빵이 결정합니다. 자, 입안은 누가 하고? 관악의 장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결정은 누가 한다? 중간대빵. 바로 누구죠? 시도지사가 원래는 결정권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도사가 어디에 있죠? 일로 와보자. 자, 여기서 관악의 장이 입안한다. 그럼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 관악의 장이라 불렀었고 이 자들이 원래는 입안권자입니다. 반면에
결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랍니다. 이 시도지사를 뭐란다? 중간 대빵. 그럼 최고 대빵을 누구라 그러죠? 가장 높은 대빵 국토교통장을 이때 최고 대빵이라고 하고, 중간 대빵을 누구란다? 시도지사라고. 쫄따구 대빵을 누구란다? 시장운수, 구청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운수, 구청장 이게 위계질서를 갖는다. 그래서 최고 대빵, 중간 대빵, 쫄따구 대빵. 이때 원래 결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시장이. 그런데 여기 아까 어디에서는 여기 성남시에서는 누가 한다? 성남시장이. 그 다음에 저쪽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장은 뭐만 한다? 얘들은 입안만 하는 거였었죠. 이거 입안이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다 그랬으니까 자, 봐. 여기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장은 시장으로서 관악의 장이니까 일단 입안을 합니다. 관악의 장, 아까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은 입안권자, 군수도 입안권자입니다. 그럼 시장, 군수들은 입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정은 누가 할까? 시도지사니까 결국 도지사가 결정권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입안한 거? 과천시장이 입안한 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도지사한테 결정권자를 옮기는 거죠. 도지사 결정권자입니다. 연천 군수가 입안한 건 가지고 다시 경기도 도지사한테 그 결정해달라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 대도시장은 성남시장이 도시관리를 입안했습니다. 시장이니까 입안했죠? 가지고 시도사가 결정할 때 도지사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성남시장이 경기도 도지사한테 가지고 올라가면 경기도 도지사가 뭐라고 말할까? 성남시장한테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대도시장 이자도 결정권자랍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 결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장이 이자가 결정권자다 라고 이렇게 써놓음으로써 대도시장도 뭐가 된다? 이제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럼 성남시장은 지가 만들어서 갖고 도지사한테 가지고 올라갔더니 도지사가 뭐라 한다고?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라고 성남시장한테 얘기하면 성남시장은 뭐라고 대답한다? 아참 나도 결정권자지 그렇게 합니다.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아참 나도 결정권자지. 그래서 성남시장은 갖고 올라왔던 걸 다시 내려와서 지가 직접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대도시장도 결정권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어떤 거에 관해서만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하였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것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해서만 누가 입안했다? 시장군수 지가 입안한 건 누가 결정한다? 요거는 시장군수 자기들이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장군수도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수는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저 크게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결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첫째, 국토교통부장이 지가 입안한 것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두 번째, 개발지향구역 지정 변경 국토부장이 직접 결정한다. 세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국토부장이 직접 결정한다. 네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만, 국가에 연계된 시가와 조정만은 국장이 지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국토장이 개입 시에는 국토장이 결정한다. 국토장이 개입 시, 국토장이 입안한 거 개발지향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만, 그런 건 국장이 직접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도 직접 결정하는 게 있죠. 하나만, 수산점 호구역 지정 변경은 본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한답니다. 요거 결정권자라 그랬었죠. 이 결정권자들이 뭘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절차 2단계를 거친다. 그때 결정 절차 2단계가 먼저 뭐부터 하죠?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할 것, 도시견의 심의라는 걸 거칠 것, 결정 고시할 것. 그래서 이렇게 협의심의 결정고시에서 협심결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된다 그랬죠. 그럼 결정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했죠? 이때 도시군관리 결정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기본서에서는 3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래? 그 도시군관리 결정고시했다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바로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그날부터 그 도시군관리권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게 26개 시험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이미 도시군관리기 결정고시할 당시에 그 안에서 공사나 사업에 뭐 한자 했다? 착수한 자가 있더라. 도시군관리기 결정고시할 때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 착수한 공사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또는 기득권부라고 해서 이미 공사에 시작했다면 도시군관리구로 인해서 그걸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사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죠? 지형도면이라는 걸 작성해서 고시할 것. 이때 지형도면이 뭐라 그랬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가 뭐냐? 자, 어디에 가보면 땅에 높낮이가 있는 등고선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요. 산에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등고선이라는 것보다 이 실제로 경사가 얼마큼 쳤는지 또 이게 어떤 평지인지 야산인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그렸죠. 여기다가 지형도인데 여기다 뭐가 표시되어 있다? 지적이 표시되어 있다. 지적이라는 건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이 땅들이 이게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게 부여되어 있는 이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뭘 작성하랍니까? 요번에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된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요걸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이번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된 장수다라는 걸 지도에다 그려주는 것 이걸 지형도면 작성고시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걸 수립 절차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뭐였죠? 수립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다냐? 좀 전에 말했듯이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용용, 계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립하는 내용 저 6가지가 저게 뭐냐? 하나하나. 그래서 그냥 말로만 용용, 계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했었지. 이 하나하나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자만 외우라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씩 이걸 하나씩 또 설명해서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이 세 가지에 관한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로 용용,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도시군관리가 한다. 계도, 시수, 입 묶어서 말한다. 이걸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구역은 5가지가 있다. 계도, 시수, 입 요거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가 한다.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으면 그때도 도시군관리 수립하라 이런 식이죠. 그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못 알았잖아. 용도지역이라는 걸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걸 도시군관리가 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이 그랬죠?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쪽 사진을 보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성남시거든요. 이 성남시 지도를 살펴봤더니 그 중에 어디가? 여기가 지금 뭐래? 농림지역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했을까?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지정했을까?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그러면 농림지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절차에서 지정했을까? 보자. 농림지역도 뭐의 일종이다?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거로 변경하려면 뭘 수립해서 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어떤 용도지역을 이런 데다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뭘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 절차를 봐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초안부터 작성하랍니다. 여기를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이라는 절차를 들어가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입안할래? 입안권자가 있어야죠. 저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남시. 성남시는 어디에 속한다? 특강,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중에 여기네. 성남시장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장이 뭐하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입안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자, 무슨 기초조사죠? 자, 여기를 과연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해도 좋을 건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환경성 검토한다. 토지 적성평가한다.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기초조사 할 때 뭐 거친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 해서 이런 걸 거쳐서 여기는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초사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죠? 자, 여러분, 이 일대를 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를 지금 입안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를 입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지정하면 좋겠다. 여기는 그런 지역 없으면 부적합하다. 의견이 들어오겠죠? 자, 그걸 먼저 취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누굴 말이죠? 여기가 성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에다 이걸 갖다 주죠. 그리고 여러분 의원님들 여기를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지금 이렇게 입안하려고 하는데 의원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 이걸 지방의회의 의견 적지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뭐가 끝났어? 이제 그러면 입안이라는 절차는 끝난 겁니다. 초안 작성은 거기서 마무리된 거죠. 이제 들고 가자. 누구한테 가자? 결정하러 갑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일까? 원래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저기는 경기도 성남시니까 원래는 경기도 도지사한테 성남시장이 가져가서 여기 좀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제가 뭐 했으니까? 입안해 왔으니까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입안 절차, 결정 절차니까. 그랬더니 경기도 도지사가 뭐라고 말할까?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여기 뭐 있었죠? 대도시장도 이것도 자기가 결정권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남시장이 뭐라 대답한다? 아참 나도 결정권자지. 그러고 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가 뭐죠? 결정 절차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관계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랍니다. 이때 관계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저런 말이 어렵죠. 자, 여기 보시죠. 지금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이미 두 가지가 지정됐습니다. 뭐가? 농업진흥지역, 요거 보전산지. 이 두 가지가 이미 지정돼 있다고 가정하자. 뭘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이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역에 지정돼 있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건 뭐 하려고 하는 지역이냐? 농지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건데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지정되는 지역인데 이건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되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했을까? 이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이거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농지법에 가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성남시니까 누가 했을까?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했지. 성남시장이 아니야. 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만 얘기하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지금 여기 결정권자가 누구랬죠? 성남시장이 지금 결정권자라 그랬잖아. 입안권자이면서 동시에 지가 입안하고 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성남시장이 누굴 찾아간다? 경기도 도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도지사님, 당신이 지정한 이 농업진흥지역 이걸 포함해서 이 지역을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내가 지금 그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도 지정해도 괜찮을 건지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경기도 도지사와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걸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누구랑도 협의할까? 보전산지는 누가 지정하느냐? 원래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됐거든요. 그럼 누굴 찾아간다? 성남시장이 또 산림청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장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산림청장님, 당신이 지정한 이 보전산지 일대를 포함해서 여기를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성남시장이 이쪽 도지사나 또는 산림청장하고 협의를 먼저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협의했더니 둘 다 뭐랍니까? 괜찮은데 거기 농림적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지역인데 그래서 협의가 끝났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심의라는 절차가 거칩니다. 이때 심의는 무슨 심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누구? 결정권자 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 성남시장이 갖다 주죠. 자, 이거 협의도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한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뭐 한다? 심의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통과되면 그걸 뭐 한다? 결정고시합니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고시한다. 어떻게 결정고시하죠? 잘 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남시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그 지번호를 표시해. 지번호를 갖다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가 뭐로 지정됐다?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됐다. 다시 몇 번지가 뭐로 지정하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지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됐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곳이 하면서 거기다 뭐 했더냐?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곳이 된 내용 사항 하라고 써놓고 거기다 뭐한다? 요 지역 일대를 여기를 뭐로 정한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지정한다라는 걸 그걸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곳이 됐다고 해서 거기가 농림지역의 효력이 발생할까? 아니요. 결정 곳이 됐다고 해서 거기는 농림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은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아까 저기서 성남시에서 요 일대가 뭐로 정했다?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라는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 지적이 표시된 지역도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라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지도에다 그려주면 그게 뭐라는 날?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 그날부터 여기는 뭐가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의 효력, 즉 농림적으로 지정한 도시군 관리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그런 지역도면을 고시하면부터 그 지역은 농림지역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무슨 말일까? 원래는 여기는 농림지역이 아니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원래는 저기가 용도지역이 뭐였을까? 농림지역 이전에 여기가 원래는 상업지역이었다고 한번 가정하죠. 그럼 상업지역이었으니까 상업지역에서는 뭘 지을 수 있더냐? 일반 상업지역 같은 LH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상업지역이었을 때 뭘 지을 수 있었다? LH. 이때 LH가 뭐의 약자라 그랬죠? 원래 LH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줄여서 LH. 토지, 랜드. 주택공사, 주택, 하우지, 랜드 하우지. 그래서 이걸 LH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 공법 시간에는 그게 아니고 뭐란다? 러브 호텔, LH, 러브 호텔. 이걸 줄여서 우리는 공법 시간엔 LH라 쓰죠. 자, 여기다가 뭘 허가받았어? 일반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러브 호텔을, 모텔을 허가받고 지금 뭐 했어? 공사나 사업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러브호텔 짓겠다고 공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었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되는 도시군 관리기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즉 무슨 지역이었던 걸? 상업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이번에 뭐로 바뀐단다? 주거지역으로, 아니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져왔다 이거죠. 이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도 용도지역 변경도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합니다. 그러면 농림적으로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금 결정이 됐잖아. 그럼 문제는 뭐죠? 그 이전에 상업적일 때 이미 러브호텔 짓겠다고 인허가 등을 받고 공사에 착수한 저 사람, 농림적으로 변경되면 이 안에서는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원래 농림적은 원래 못 짓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짓고 있던 러브호텔 계속 지을 수 있을까? 짓지 못할까? 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뭐로 바뀐? 바로 상업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농림적으로 변경되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이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설령 농림적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 러브호텔 계속 지어라 이겁니다. 괜찮답니다. 계속 지래요. 왜 그럴까? 이 사람 기득권 보호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여기다 건축허가 받고 지을 때는 무슨 지역이 있었어? 상업지역이었잖아. 그럼 상업지역은 LH 지을 수 있는지요? 못 짓는지요? 지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이미 공사에 착수했는데 갑자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됐대.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이 이방권자 결정권자들이 지들이 바꾸는 거지. 이거 토지 소유자가 용도지역 변경한 거 아니잖아.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의해서 건물 못 짓게 되는 게 이 건축물 소유자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사람한테 야 부셔라, 이거는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죠. 부셔라 이건 아니라 이미 짓기 시작한 건 기득권을 부여해서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바로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 이미 공사에서는 착수한 자는 그 사업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하자 말이죠. 그다음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다. 지도에다가 지적이 표시된 이런 지형도에다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농림지역이 되는지 그걸 지도에다 이렇게 그려주는 걸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면 된다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 농림지역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이게 바로 도시관리 수립 절차에 관한 것들이 이런 거고, 바로 수립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란다? 원래는 도시관리 수립해서 그렇게 하란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하나하나가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
지역, 지구 하나 더. 용도 구역이 무엇이다냐?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수립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을 살펴다니죠. 그리고 첫 번째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첫째, 용도지역은 21개 용도지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를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였어? 암기하라 그랬었고 그 숙제를 낸 거로 기억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쓴다 그랬죠? 먼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여서 도관농자.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의 종류도 모르면 그거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용도지역의 종류를 꼭 알아야 된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를 달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 토지가 무슨 용도지역 위에 있는 토지냐라는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뭐뭐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여서 도관농자 이렇게 써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넷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주상공록 이렇게 또 넷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생계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법률에서는 여기까지만 분류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니? 9가지가 있답니다. 뭐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주상공록, 보생계, 농자, 주상공록, 보생계, 농자 이렇게 9가지만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다시 무슨 지역만?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만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다시 뭐라고 했더냐? 이걸 더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무슨 지역만?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자세히 나눌 수 있다. 세분이란 말은 자세히 나눈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나눈다. 어떻게 나누죠? 주거지역은 다시 셋으로 나눠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눠지고 다시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건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어요. 뭐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마지막 준주거지역 하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주거지역은 세분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중일유군 이렇게 보시면 돼. 중일유군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공업지역은 몇 가지? 이건 3가지 있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래서 이건 전일준 3가지가 있고 녹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해서 몇 가지가 있단다? 3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6, 4, 3, 3 이렇게 나눠져서 총 도시지역은 몇 가지? 16가지 용도적으로 세분화되고 또 이 관리지역은 몇 가지? 아까 3가지가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지역은 한 가지씩만 있으니까 다 합치면 총 몇 가지? 21가지 용도적으로 세분화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니? 21가지 용도지역이 있다 그랬었고 이걸 표로다가 이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21가지 용도지역 왜 뒤져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용도지역을 만든 이유는 토지 위에다 뭐 하려고? 지정하려고. 왜 지정합니까? 21가지 용도지역마다 뭔가 다른 효과가 발생하니까 21가지를 나눴지 한 가지 효과만 발생한다면 굳이 21가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21가지 용도지역마다 어떤 행위자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갖고 이 행위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3가지 행위자이 발생합니다. 즉 21가지 용도지역마다 첫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 여기 중심상업지역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여기 전용공업지역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것,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을 쭉 21가지 용도보다 열거되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한다?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하자. 그래서 건축 제한이란
21가지 용도적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고 그것만 짓거나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건축 제한이 가진다. 두 번째 무슨 제한도 있다 했죠? 너무 대지 안에다 건축물 지을 때 그 대지 안에다 너무 뚱땅하게 짓지 말라. 이걸 무슨 제한한다? 건폐율 제한.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그걸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세 번째 무슨 제한도 있다? 용적률 제한. 이때 용적률이라는 거 뭐랬죠?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 각 건축물의 층별 바다 면적이 합계 제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건물마다 이런 바다 면적이 있을 건데 그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연면적을 하고 그 연면적 너무 넓게 하지 말라. 따라서 각 대지 면적에서 비해요.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차지한 거, 그 중에 건축 면적을 너무 넓게 하지 말라는 건 건폐율, 용적률은 연면적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걸 말려주려면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 수평 면적인 이 건축 면적을 너무 대지 안에다 넓게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걸 건폐율 제한. 반면에 용적률 제한은 그러한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지었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이 있다.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있을 때 요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이걸 연면적을 하고 이 연면적을 너무 넓게끔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건축 면적을 너무 넓게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건폐율 제한. 연면적을 너무 크게 하지 못하는 거. 이걸 뭐다? 용적률 제한. 그래서 건폐율은 뚱땅해질 거냐, 홀쭉해질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고, 용적률은 쭉쭉 빵 벌어질 거냐, 짜리몽으로질 거냐, 요거 결정하는 건 용적률이라 그랬었습니다. 뚱땡이냐, 홀쭉이냐, 쭉쭉 빵빵이냐, 짜리몽이냐, 요거 결정하는 건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이라 그랬었죠. 이것들 네 멋대로 함부로 치지 못하게 규제하는 그런 게 21가지 용도지마다 이런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단다. 이거 바로 용도 지역에서 했죠. 자, 그 용도 지역 위에다 뭘 지정한다?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용도 지구는 어디다 지정했죠? 용도 지역 위에다 지정한다 그랬었습니다. 다시 여기 사진 보면 여기가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란 용도 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이란 용도 지역 위에다가 뭐가 지정됐다?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게 지정됐습니다. 이것도 뭐의 쪽이다? 용도 지구입니다. 그럼 우리 용도 지구는 왜 지정하죠?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더 강화하지 않거나 또는 더 완화하지 않게 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용도 지구 중요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 지구 중요는 법률에서 일단 10가지만 일단 열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용도 지구 중요는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순서대로 경미, 보시개, 고취, 방, 특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연구하다가 그 좀 사람들이 고상하게 외우라면 잘 못 외워요. 근데 성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 관련된 이상한 말로 외우라면 훨씬 더 잘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걸 성과 대비해서 한번 외웠습니다. 이때 성이라는 건 이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로 그리면 훨씬 더 잘 외우더라. 어떻게 하죠? 경미, 남자야 여자야? 여자라 그랬습니다. 보시게, 보란 뜻입니다. 고취, 요게 하이라이트다 그랬죠? 이걸 고추라고 해요. 그랬어. 이거 청양고추입니까? 아니야. 청양고추가 아니라 요거는 바베르맨이 가지고 있는 그 고추를 말합니다. 그럼 바베르맨이 누구 보고? 경미 보고 뭐라는 거야? 보시랍니다. 뭘 보랍니까? 자기 고추 보랍니다. 경미 열받았어 안 받았어? 열받았겠죠? 당연히 뭐 한다? 방방 뜬다 이거죠. 이게 경미한테 고추 보라고 해서 경미가 열받아서 방방 떴다. 경미, 보시개, 고추, 팡방떡 이렇게 하면 10가지 용도 지구의 종류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미, 보시개, 고추, 방방떡 이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 경이 뭐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행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연도, 아니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연도, 제한지구. 그래서 총 10가지 용도지구가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그 중에 다시 경미, 보시개, 고취, 방 요 8가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가보니까 요걸 다시 뭐겠다? 자세히 나누겠다라. 자세히 나누는 걸 말한다? 세분한다. 어떻게 나누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중역일.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보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항, 4가지 시설보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산관, 복특,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라고 나눠지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로 세분화되고, 방화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시행령에서는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 그랬습니다. 그럼 각각의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각각의 행위자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자, 아까 여기 도시지역이란 상업지역, 용도지역 위에다가 시가지 경관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함부로 져서는 안 되느냐?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지어서는 아니 된다.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이 안에서는 짓지 말래. 그럼 어떤 것들이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인지 그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 찾아보면 나올까? 그거는 도시군계획 조례를 찾아보랍니다. 자, 우리 조례가 뭐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뭐란다? 조례. 그럼 여기 어디 그랬죠? 성남시. 그럼 성남시 도시군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내려가다가 성남시에는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조항이 나오고, 그때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 성남시에는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거. 그게 어디에 열거되어 있다?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열거되어 있더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용도 지구마다 어떤 건축물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지는 그 건축 제한은 뭘 찾아본다? 원칙은 도시군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봐라.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용도지구가 다 도시군계획 조례에 들어있을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최고 고도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최고 높이 또는 최저 높이를 정하는 게 고도지구죠. 그 중에 여기는 1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최고고도지구. 여기는 너무 건축물을 낮게 짓지 말라? 최저고도지구. 그때 최고 높이 100m, 최저 높이 20m. 이렇게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느냐는 이 높이를 정하는 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까? 아닙니다.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게 고도지구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은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거로 정하는 그런 예외도 있다. 그런 그 정도만 여기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죠? 여러분들 책 329페이지에 보면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용도 구역. 우리 용도 구역에는 딱 몇 가지만 있다? 5가지만 우리 열거한다 그랬죠. 개, 도, 시, 수, 입 이겁니다. 첫째, 개발지향구역.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린벨트라고 하죠. 누가 지정하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개발지향구역 지정된 경우.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대표적인 게 어디라 그랬죠? 서울 남산. 그 남산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잘 자라는 산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건 누가 정할까? 아까 도시관리 결정권자 중에서 누구일까? 이건 원칙적인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그거 대도시장이 지가 결정한다 그랬죠. 아까 개발지향구역은 있잖아. 개발지향구역 지정명은 국장이 안 됐을까? 그건 국토부장은 지가 하는 거고, 도시자연공원 시도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하고요. 원칙적인 자니까 이자가죠. 또 시가와 주정구역은 둘로 갈라지죠. 아까 국가기과 연계됐을 때는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에요. 국가기과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시도지사가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과 연계되면 국장이 지가 직접 합니다. 수산자원보건 누가 냈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건 해수장이 한다 그랬었고, 입지규제 채수구역은 아직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하는 것들 개도시수입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전 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누자? 제일 밑바탕에다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 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 용도 지구라는 걸 이렇게 지정하고 다시 그 용도 지역과 이 용도 지역과 저 용도 지구 위에다 다시 뭘 지정하자? 용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이렇게 나눠서 지정하자. 그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자, 그럼 이 안에서 뭐 들어가자? 개발로 들어가자. 그럼 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이제 뭐죠? 어떤 개발하자면 이 개발이 두 가지 개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공적인 개발이 있고요. 공적 개발과 무슨 개발로 나눠진다? 사적인 개발로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공적 개발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죠?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 하나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또 하나 부시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무슨 개발이다? 공적 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공적 개발에 속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그런 것들은 무슨 개발이다? 그러면 사적 개발행위로 넣자 이거죠. 그럼 먼저 뭐부터 한다? 아파트 짓는 사적 개발이 먼저입니까? 아파트가 짓다간 도로 내는 게 먼저입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죠. 아파트 짓기 전에 도로부터 내야 사람들이 공사 현장으로 차량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중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적 개발 들어가기 전에 공적 개발인 무슨 시설부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살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용용 개도시수 입 끝나고 뭐 들어간다? 기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공적 개발 세 가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그랬었죠. 그리고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그래서 개념 정리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무슨 말이죠? 어디다 도로 만들고 싶거나 어디다 공원 조성하나 어디다 학교 짓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한다? 그런 거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결정 고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반시설 설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그랬었죠? 따라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차이점보다 기반시설은 그냥 막연한 거,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걸 말하고 그걸 어디다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고시 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 뭐라고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런 이런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첫째는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그런 사업을 시작할 거냐? 지금부터 도로 만드는 절차를 보자. 그래서 쭉 나오겠죠? 그래서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이 결정을 시작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이제 보상 비주는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보상이 다 끝나면 까문 계획 도로 다 만들고 도로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 뭐가 끝난다?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가 끝난다 이랬었죠. 또 하나 사업만 시행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을 시행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이 있어. 이걸 뭐라죠? 장기 미집행. 도로 낸다고 해놓고 안 내고 있는 땅.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냥 조치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건 왜 필요하다 그랬죠?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을 되면 그 부지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내준다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도로 내기로 확정된 땅 위에다가 건축물 지어봤자 도로 만들면서 다 철거하고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서는 엄청난 재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로 내기로 확정된 이상 너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 건축, 공사물 설치허가 안 내주겠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죠? 도로 내겠다고 확정됐고 건축물도 못 지게 하면서 매년 세금을 뜯어가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보상비도 안 주고 지연되면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침해받으면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조치해 줄 거냐? 그 조치하는 거죠. 그렇고 몇 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지 않는다 그랬었고 그 중에 10년이 지날 때 매수 청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매수 청구 뭐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땅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대. 자, 누구한테? 월직적인 사업시행자 특광특시도시장소한테 가가지고 아니 여기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 안 내고 있거든요.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이제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이 토지 가져가시고 어달래? 보상비 주세요 라는 걸 말한다. 그걸 매수 청구라고 한다. 내 토지 사주세요. 그게 매수 청구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쭉 설명했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드렸던 자료에 요거 있었죠. 요 두 번째 보면 여기에 중간에 나와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것 중에서 2년 경과, 10년 경과, 20년 경과 나오는데 그 중에 10년 경과에 첫 번째 매수 청구라는 있고 두 번째가 뭐죠? 해제 권고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없거나 10년이 지났으면 지방의회에다가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다가 여기 도로 내기를 했던 거 지금 10년이 지나도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는 도로 내기를 했던 거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라는 사실을 지방의회한테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성남시장한테 야 그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들이 해제 권고하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해제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해제 신청의 내용은 삭제시키십시오. 그 해제 신청이라는 게 그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해제 신청 요 내용들은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워야 될까? 요게 원래 지금이 15년이거든요. 아직 2015년 8월 11일 날 요게 사실은 새로 신설됐어요. 법률에서. 근데 해제 신청 제도가. 근데 부칙에 보니까 그 부칙에 보니까 뭐로 됐더냐. 요거 시행하는 연도는 이때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다 명시하고 있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럼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내년 7월 달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내년은 2016년 7월 기준으로다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시험법인데 이건 2017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 건 우리 시험법에서 아직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개정돼서 나왔지만 요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니까 그 해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진 거로 여러분들이 아직 없어진 게 아니라 시행되지 않고 이건 내후년에 그러니까 28회 시험 문제에 들어가지 27회 시험에서는 해제 신청은 안 들어간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를 했던 거 없었던 걸 하자. 언제?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가 된다는 거. 이게 장기 및 집행 도시개설 부재된 어떤 조치들이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에 관련된 게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가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서 보지 않는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보지 않고 다음 주부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가는 게 들어가니까 그때 거기서 보도록 하니까 지금은 보지 않는다. 개봉박두라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왔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따라서 어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그랬습니다. 어딘가 개발되는 지역 가봐라 그랬죠. 우리 저기 가보니까 뭐 나오죠? 바로 판교지구, 동탄지구, 광교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다 무슨 지구라는 붙이죠. 그런 특정 지구만 개발하는 지역만 하나의 단으로 묶어가지고 요 지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단다.
그럼 지구 단위계 수립하려면 먼저 뭐 정한다? 어디다가 그런 지구 단위를 수립할 건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 구역 지정 후 지구 단위 수립하는 내용들이 주르륵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도시관을 수립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겁니다. 자, 이제는 뭐로 들어갈까? 아까 공적 개발 말고 무슨 개발도 있죠? 사적 개발이 하는 거.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적 개발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답니다. 사적 개발할 때도 허가받고 한다. 개발액이 허가받고야 되는 그 허가사항들이 어떻게 쭉 나오겠죠? 그게 다음 시간으로 가니까 그건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